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복절은 어느 해보다도 기쁜 광복절입니다. 역사 양아치 정권, 문재인 정권의 이 기념사, 기념일 역사 왜곡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광복절에는 우파 대통령이 기념사를 할 것입니다. 역사 양아치 정권, 지난 4년여 동안 3.1절, 4.3 기념일, 5.18, 6월 6일 현충일, 8.15 광복절, 이런 역사적인 기념일 추모일마다 문재인과 김원웅 광복회장, 이런 인물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반일을 선동하고 국군을 매도하고 역사의 양아치 같은 행태를 보였습니다. 2년 전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기념사에서 한국전쟁 때 북한 정권의 국가검열상, 검찰총장, 그 이후에 노동상, 이런 것을 지낸 북한 정권의 핵심이사 김원봉을 문재인이 순국 선열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추앙했습니다. 4.3이라든가 5.18 이런 기념일마다 국군을 국민에 대한 학살자로 매도했습니다. 4.3은 분명히 김대중 정권 때 이것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세력이 일으킨 봉기요, 반란이요. 그런데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다. 이런 분명한 성격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군을 일방적인 학살자로 계속 매도해 왔습니다. 3.1절 광복절 때는 반일 감정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동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해결한 강제징용 문제,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이 해결한 위안부 문제, 이 두 개를 우파 정권이 합의한 것이라는 사실상의 이유로 완전히 뒤집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은밀하게 추진할 때 문재인은 부인을 데리고 1년에 10여 개국 국빈 방문 놀이, 외국에 나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관광을 하는 그런 국빈 방문 놀이에 심취해서 일본이 경제보복을 준비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들짝 당하니까 본인은 무슨 이순신의 배가 12척이 남아있느니 조국 민정수석은 동학농민혁명의 죽창가를 애창하지 않나. 정권이 이런 집단적인 어떤 반일 정신착란적 증세를 보였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가 꿈쩍도 하지 않으니까. 도쿄올림픽에서 한일 정상회담마저도 일본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일본에게 대화를 구걸을 하는 아쉬운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일에서 이 김원웅 광복회장, 이 보수 정권이 친일 정권이라고 그렇게 욕을 해대면서 보수 정권의 태도, 민정당의 청년국장 간부를 지냈던 위선적인 이중인격자 김원웅 광복회장, 광복절 기념식마다 황당무계한 논리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그가 오늘도
백선엽 장군의 친위 시비를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중국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던진 폭탄에 죽은 일본 육군 대신 출신 시라카와 요시노리. 백선엽은 얼마나 그를 흠모했는지 시라카와 요시노리로 창시 개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시각입니다. 제가 거듭 주장하지만 어떤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예를 들어서 만주 군관학교를 졸업을 했다, 일본 육사를 나왔다, 창씨 개명을 했다, 신문에 태평양 전쟁에 일본 동원을 칭송하는 글을 썼다, 이런 특정한 시기에 작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친일파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반일 극일을 하기 위해서 해방 후에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일본에 맞서는 당당한 나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었는가,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어떻게 이 나라를 지켰는가. 그래서 백선엽 장군, 박정희 대통령은 친일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오늘도 무슨 경기도 내에 일제 잔재를 자신이 청산했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한껏 늘어놓았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재명. 시청자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가 패배하면 내년 광복절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준표는 오늘도 윤석열 캠프에 가담한 현직 국회의원들을 레밍, 쥐떼라고 표현을 하면서 윤석열을 헐뜯는 그런 일에 몰두를 했습니다. 윤석열을 헐뜯기 위해서 조국을 옹호하고 조국 수사를 권력투쟁으로 깎아내리고 문재인 좌파 정권의 논리에 봉사했던 홍준표. 그는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자신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길 수 있고 자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현재 정권교체 열망이 뜨거우니까 이재명 후보를 자신이 꺾을 수 있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우파는 망합니다. 도덕성과 품격 경쟁에서 홍준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 형수를 비롯한 가족의 욕설을 했지만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그것은 가족 싸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감싸주고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홍준표가 했던 막말은 가족 간의 막말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동료들, 보수 우파들,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동지들, 이런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막말을 하고 욕을 한 것입니다. 장인을 영감탱이라고 부르질 않나. 막 바퀴벌레, 동지들을 바퀴벌레, 개가 짖는다, 주막집 주모. 자, 그리고 이재명은 금전 스캔들이 없습니다. 김부선 스캔들이 있지만 금전 스캔들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금전적, 경제적으로 도덕성 스캔들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국민 세금, 의정활동에 쓰라고 준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현금으로 부인에게 갖다 주고 부인은 은행 금고에 차곡차곡 모아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의 이 수억 원 특수활동비 횡령만 건드려도 대통령 선거는 게임 끝입니다. 홍준표가 후보가 되면 우파는 망하고 내년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를 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